이게 동작 중에도 이 동작은 A, B, C 동작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SSC를 P를 써요. 그냥 A 접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P는 리셋할 때는. 그래서 이번 주 문제. SSC P 해도 똑같이 리셋. 이거만 눌러도 이 동작이 다 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끝날 때 A, B, C, D, E 램프 하고 다음 램프가 켜지는데 다음 램프가 없으니까 이때 딱 끝나라고 M2를 만들어 놓고 M2에 펄스가 들어오면 딱 꺼지게, 이래서 자동으로 꺼지게. 이게 리셋을 여기다 위에다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셋을 한다. 제 교재 보시면 프리 관연도들 프리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설정값을 만든 건 다 여기 위에다 리셋을 했어요. 1과제가 아니면, 자, 보세요. 이제 2과제로 가볼게요. 2과제가 아니면 똑같잖아요. 리셋을 먼저 만들진 않아요. 처음에 할 때 두 칸 떼어놓고, 보통 두 칸 들어가니까 나중에 어차피 떠도 되니까 두 칸 떼어놓고, 자, 2과제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과제 할 때 이거 SSB 누르죠. 자, 이 과제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과제가 아니면, 이 과제가 아니면 리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리셋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과제를 하기 전에 문제를 이제 볼게요. 1일차 이 과제예요. 자, SSB ON 하죠. 그 다음에 PBA를 제가 이제 차트를 먼저 많이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한 칸이 1초 뭐 이런 것도 써 있잖아요. 이 시험지도 보면 어딘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게 잘 찾아보셔야 돼요. 한 칸에 2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그렇게 써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 틀려서 나가리 된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옆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요 밑에 한 칸에 2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초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잘못 안 봤으면 다 한 칸이 1초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교재 보면은 어쩌다가 그 이번에 특강 교재 만든 거 보면은 한 칸에 2초짜리 자료가 있어요. 그거 안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고 요걸 볼게요. 지문을 항상 지문 먼저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사람이.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이 지문하고 맞는지 꼭 대조를 하셔야 돼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교재가 시험지랑 똑같지가 않아요. 전혀. 50% 이상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차트는 거의 똑같은데 대부분 다 제가 이렇게 복원을 하면 이 복원본 보면 다른 학원 또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다 틀려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시험지를 정확히 보고 기억해 내오지 못하면 모르거든요. 이거 다 기억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수험생들의. 제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단톡방에서 사람들 시험 보고 나면 빨리 그려달라고 해서 빨리 그려서 1일차 시험 보면 1일차 저녁에 보면 제가 풀이를 해서 올려요. 블로그에다가. 한 몇 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 누르고 한 번을 누르고 동작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3번 한 번 했더니 4개 2개 4개 2개 했더니 6개 2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 더하기 1에서 4 3 빼기 1에서 2 4 빼기 2는 6 4 더하기 2는 6 4 빼기 2는 2 이렇게 한 거라고 보여져요. 요거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요 정도는.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 딱 이제 내려갔더니 PLA는 PBA가 N이라고 그러고 PBB는 M이라고 그러고, PLA는 더하기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하고 PLB는 빼기해서 동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PLC, PLD가 SSB가 누러지자마자 PLCD가 램프가 켜지잖아요. 이게 요즘 2과제의 전형적인 스타일의 램프 켜는 방법이에요. 다 이래요. 교재 쭉 펴보면은 2과제 들어가면 CD 램프 먼저 켜져요. 그래서 PLA가 켜지면 PLC가 꺼지게 낫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추세예요. 시험지가 이렇게 나와요. 계속. 그래서 A 켜지면 C 꺼지고 B 켜지면 D 꺼지고, 그냥 쭉 보다 보면은 아까 익스클루시브
나오잖아요. 자, PLE는 PLA와 PLB의 익스클루시브 오어예요. 이게 같이 켜지면 안 되고 서로 다르게 켜져야만 되는 게 익스클루시브 오어예요. 자,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A 바 B 플러스 A B 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어예요. EX 오어. 이렇게 될 때만 동작한다는 뜻인데 그때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면 익스클루시브 오어 때 PL2가 켜지게. 그래서 아까 3 더하기 1에서 4 하는데 4는 4번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까지 여기까지. 그럼 몇 초예요? 1, 2, 3, 4, 5, 6, 7 8초는 꺼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7초까지 기죠? 정확히 보면은 램프 오프될 때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BC를 네거티브 하면 동작을 하는데 n이 제일 크죠? 0보다 m 크고 m보다 n이 커요. n이 왜 크냐면 n이 PBA인데 여기서 이거 빼야 되니까 n이 커야 돼요. n이 크지 않으면 빼기가 안 되겠죠? 그럼 동작하지 말라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요 메시지가 있으면 이걸 표현해 줘야 되고요. 동작이 완료되면 PBC 재동작이 돼야 된다. 동작이 끝나도 여기 보니까 SSC가 동작 정지도 있고 이거 조금 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설정값 초기화가 있고요. 동작 정지가 있어요.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어쨌든 동작이 자동으로 동작이 정지가 되잖아요. 그쵸? 지금 3 더하기 1하니까 4번까지 하고 자동으로 동작이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PBC에 의해서 다시 재동작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동작이 꺼져도 초기화 시키지 말라 이거죠. 아까 전에 1과제에서는 초기화가 됐잖아요. 자동으로. 여기는 초기화 시키지 말고 다시 누를 수 있게 해라. 근데 SSC는 그럼 동작 중에도 SSC는 끄고 이거 초기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지문에 조금 초기화는 안 써놨는데 정지 및 초기화라고 쓰면 돼요. 이건 지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지랑은 달라요. 어차피 우리는 제가 만든 거대로 움직이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이해 가시죠? 언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는 알겠죠? 내가 누른 횟수별로. 자, 이대로 한번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이 과제 시작도 B접점, A접점 해서 아까 M2까지 썼어요. 2. M2까지 썼죠? 잘 기억이 안 나서 M4가 됐네요. 3번부터 써도 되는데 뭐 중요하진 않잖아요. 자, M4 했고요. 자, 이번에 A, B가 있네요. A값, B값 설정하는 게 있죠? A값, B값 설정해요. 자,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더하기 빼기잖아요. 한 번 누르면 온, 오프가 돼야 돼요. 이게 1초예요. 아까 한 칸이 1초라고 써 있었잖아요. 온, 오프예요. 내가 한 번 눌렀을 때 온, 오프가 필요하면은 몇 초가 필요해요? 2초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 누르면 2초. 2초면 여기까지 해요.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B도 눌렀더니 4번을 눌렀어요. 여기까지 8초까지 상승이 됐죠. 우리가 이게 아까 3하고 1 더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럼 카운터나 뭐 INC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쓰고 제가 카운팅을 안 하고 타이머 숫자로만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2초가 필요해서 20을 넣었어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20을 넣는데 디제로에다가 20을 넣고 한 번 더 누르면 40이 되겠죠? 눌러볼게요. 자, SSB 하면은 아까 램프가 바로 들어왔죠. 여기 이 램프가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M4가 생겼죠. M4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M4. 그래서 램프가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기과제. 그래서 램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PBA를 누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누를 때마다 20씩 올라갔어요. 보셨죠? 똑같이 일단 차트대로 먼저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B를 눌러요. 자, 한번 누르니까 20이 올라갔죠? 자, A하고 B하고 눌러줬어요. 60하고 20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까 N 더하기 M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P의 A는. 우리가 동작에 필요한 숫자를 끄집어내야 돼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에 필요한 숫자를 만들었어요. D4로. 더했잖아요. 그냥. D0, D2, D4 이렇게 더했어요. 됐죠? 자, 이때 D0 다음에 왜 D1 안 쓰고 D2 썼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자, 또 하나 설명할게요. 아까 D0가 워드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D0 하나를 봤을 때 1워드라고 했잖아요. 1워드는 16비트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 필기시험 보고 그랬으면 아실 거예요. 0000 00 이진수들 16진수 뭐 이렇게. 자, 16개. 이게 16비트거든요. 이게 1워드입니다. 이게 1워드인데 얘가 현재 연산한 데이터 값은 우리는 1을 나타내요. 숫자로. 여기 하나 1이 올라가죠. 여기가 1, 2, 4, 8 이거 아시죠? 아십니까? 자, 이거 모르세요? 이진수 모르세요? 자, 이렇게 이 각 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각 자리의 숫자는 이 숫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컴퓨터는 약속을 해갖고 이 숫자는 뭘 표현한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겠죠. D0 하나만 이루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 D0라는 거 아까 1비트 있잖아요. 1비트 P20은 ON이냐 OFF냐 딱 두 가지만 표현하거든요. 근데 얘는 무엇을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맨 앞에 숫자가 1이 들어가면 음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D0 값이 32,767이에요. D0가 D2 값이 만이야. 더했어요. 그럼 42,767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D메모리 하나로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에 한계가 있어요. D메모리 숫자 하나로 4만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D메모리가 안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더하고 나면은 이런 숫자를 이 4만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앞에 D1 메모리를 자동으로 차지해서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1 더하기 1. 자, 쉽게 얘기해서 D0는 1, D1도 1이에요. 근데 D0 더하기 D1 하면 2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D0가 1이면 1 나타낸단 말이에요. D1도 1 나타내면 이렇게 16자리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D2에다 넣고 싶어. D2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0이 된다고요.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D0, D1, D2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요거만 있어도 되잖아요. 다른 거 안 썼으니까. 근데 충분하지만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바보라. 자동적으로 얘네들 곱하면 무조건 올라가. 그래서 D3에 0이라는 숫자가 다 들어가요. 무조건 지가 세팅을 해요. 0을. 안 그래도 다 0인데 지가 또 0을 세팅을 해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워드 메모리를 연산을 하면 더블 워드 메모리가 무조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작성할 때는 무조건 하나씩 띄워요. 그냥. 물론 입력할 때 내가 입력한 거는 1만 넣어도 되는데 1도 안 돼요. 지금 D0에다 20을 더했잖아요.
D0에다 20을 더해야지. D0는 32,767까지 하는데 만약에 67인데 20을 더하면 787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뭔가 올라가야 돼 숫자가. 그래서 연산명령어는 무조건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번호가 이런 걸로 메꿔져요. 뭔가 여기 D3 이런 걸로 뭔가 메꿔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20 띄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 메모리 연산명령어는 무조건 숫자를 좀 띄워야 돼요. 4번이 껐다 켰다 하는 게 8점 되죠. 그래서 또 PLB는 6초에서 2초를 빼니까 4초가 됐어요. 언제? D0가 클 때. 제가 부등호를 항상 이렇게 씁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0을 기준으로 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실수 해가지고 근데 0에서 항상 이쪽이 크죠? 숫자는 이쪽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등호를 이렇게 해요. 문자를 바꿔요. 필요하면. 부등호를 항상 오른쪽이 크게. 습관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D0가 클 때. 지금 저기 있으면 큰 거로. 네, 이게 큰 거죠. 제가 화살표를 요렇게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이 중간에 이렇게 아까 넣었잖아요. 한 번. 처음에 3변수 쓸 때. 큰 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네. D2보다 D0가 큰 거예요. 그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누를 수 있다는 거죠. 파랗게 됐잖아요. 이때 눌러진 거죠. 사실 요게 생기면서 자동으로 연산이 된 거죠. 얘네는 내가 설정값 할 때 바로 연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계속 고정값이 안 바뀌어요. 이거는 여기를 바뀌기 전에는. 근데 내가 이제 PBC로 이제 자기유지가 나왔죠. 이렇게 자기유지 하잖아요. 이 자기유지 동작을 시작하자마자 입력값을 못 입력하게 막아버려요. 이해가세요? 자, 내가 동작을 시작하는 자기유지를 걸자마자 더 이상 입력이 안 되게 막아요. 그러면 요 값은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계속.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있잖아요. n이 제일 클 때 동작하라고. 이거 그냥 모양 그대로 넣었어요. n이 제일 클 때. 3변수가 뭐냐면 자 보세요. 1개, 2개, 3개. 이래서 3변수입니다. 3변수라는 게 3을 쓰는 게 아니고 1개, 2개, 3개가 있다고 해서 3변수예요. 2변수는 요거 숫자만 딱 지우면 하나,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 하나만 있고 숫자가 없으면 0보다 클 때 D2가 그게 2변수예요. 2변수는 이자를 안 쓰죠. 2개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기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0보다 무조건 자기보다 커야 돼요. 같다는 없어요. 자, 그때 동작을 하고요. 처음에 작성을 얘 누르고 얘하고 작성을 한 다음에 요 뒤에 비접점 내용들은 이제 밑에 내용을 보시면서 작성을 한 거예요. 저기 맨 뒤에 보시면 이거 4회 카운터, 2회 카운터로 해도 돼요. 카운터를 만들면 불편한 게 하나 생기는데 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카운터를 안 만들어요 일부러. 그래서 INC로도 D0로 만들어 보는데 카운터는 리셋이 일단 귀찮아. 여러 개 만들면 막 그러니까. 이 카운트 할 수 있어요. 이거 꺼지는 거 있죠? 이 꺼지는 타임으로 1, 2, 3, 4가 되면 리셋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해요. 즉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어디 거 한 번 71에 3일차인가 카운터로 풀이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한번 보세요. 일부러 따로 한번 만들었어요. 카운터를 다 이용하는데 왜 짱이야는 안 하나 해서 카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긴 했는데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우리가 동작이 자동으로 종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숫자가 커요? 더하기가 크죠? 그럼 더하기에 했던 8초라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8초가 지나면 종료가 다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유지를 하는 순간 이 타이머 하나를 만들어요. T10으로 한 이유는 1과제와 2과제를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10번부터 시작한 거예요. 1과제 때 하나 쓰면 2번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1과제 때 아까 타이머 하나 썼죠? T1번 써도 돼요. 그냥 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T10으로 구별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 만드는데 아까 80이라는 숫자가 생겼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 T10번으로 여기 자기 유지를 딱 끊어요. 이거 끊는 거 아시죠? 아세요? 몰라요? 자기 유지는 아세요? 자, 내가 눌러서 자기 유지를 시켰어. 그 다음에 타이머가 돌아요. 전체 동작 시간이 제일 긴 더하기 8초가 지나면 이 T10에 접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접점으로 이 B접점에 있는 걸 딱 누르면 꺼져요. 자기 유지가 꺼지면 이 타이머가 꺼지죠. 그럼 여기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눌러주기 전에는. 그래서 이 동작 시간이 끝나면 여기 자기 유지를 딱 끊으면 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인터럭이에요. 네, 동작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으로 써놨어요. 유튜브나 교재는 TLA 동작 시간을 통해서 전체 자기 유지를 딱 끊었다는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봐도 요거 보시고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 보시고 아 이걸로 끊었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교재를 보시고 공부를 할 때. 이해 가십니까? 진짜 이해 가셔요? 자, 이게 특강이라 시간이 짧아서 뭐 입력을 같이 하고 막 이런 시간이 별로 없고 이해를 중심으로 잘 들어두셔야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이거부터 만든 거예요. 아 동작이 시작하고 8초 후에 꺼지는구나. 내가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10초 후에 꺼지겠죠? 네. 이게 이제 우리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타이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T10번이 되죠? T10번 타이머에 8초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8초 자기 유지되면 이 타이머가 시간을 센단 말이에요. 8초를. 이 시간을 세는 거를 어떤 교재들은 이렇게 막 표시해요. 8초가 딱 되면 A 접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이 시간 동안은 타이머의 T10의 B접점, 이 이후는 타이머의 T10의 A접점 이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은 이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 뒤에 시간은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A접점으로. A냐 B냐예요. 이 타이머 기준을 딱 치면 A냐 B냐인데 그래서 여기 전체 동작 시간 동안 이 제 말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전체 동작 시간 동안 켜지는 거예요. 어디? 이 뒤에 것들이. 전체 동작 시간 동안. T10이 되면 사실 이 T10 없어도 됩니다. 왜? T10이 되면 다 꺼지니까. 구별을 해서 보시라고 T10이 되는 동안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T10이 되는 동안 8초 동안 이만큼이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8초 동안 이게 움직일 거예요. 이제는 8초 안에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쪽인데 플리커를 만드는 동작이에요. 기본적인 플리커를 만드는 동작인데 또 모르시는 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 요 세 줄 아세요? 몰라요? 자, 플리커 잘 보세요. 이게 여기다 막 적으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여기가 1초 온 1초 오프죠. 여기 타이머가 1초 온 1초 오프하게 하나씩 1초씩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T10이 도는 동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타이머 앞에 자기 타이머 B접점이 오면 어떻게 된다? 반복. 여기 TON, T0 만약에 10이 있어요.
t 제로가 있으면 1에서 10초 막 세고 땅 하고 다시 세. 땅 하고 다시 세. 다시 눌러가지고 다시 아까 그랬죠? 이게 자기 거가 앞에 오면 반복이라고 했어요. 자, 자기 거가 앞에 오는데 이번에는 3개가 온 거예요. 3개 중에 자, 이 T11이 1초가 된 다음에 T11 자, 이거 비접점입니다. 아, 이거 제가 시뮬레이션 없애고. 자, 이 비접점이죠. 자기 타이머에 도는 동안 램프가 켜집니다. 어쨌든 램프가 켜져요. 자, 1초 동안 램프가 켜져요. 네, 저기 생겼구나. 자, 1초 동안 램프가 켜지는데 요 램프가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T11이 생기면 A접점이 생긴다고 했죠. 1초 동안 그냥 1초 후에는 다음 타이머를 돌려요. 1초 동안 또 1초 동안 킨 다음에 아까 자기 타이머 앞에 비접점이 오면 반복. 그래서 이거 1초 반복, 이거 1초 하는 동안 이거 1초가 도는 동안 램프가 켜지는 거예요. 이 T11이 도는 동안 램프가 켜지게. 지금 타이머가 온하고 여기 온 한 게 없잖아요. 다음에 비었잖아요. 꺼졌잖아요. 꺼지니까 이 A 접점 뒤에는 램프가 없어요. 그냥 이 B 접점일 때만 램프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줄이 요거예요. 여기 온, 여기 오프. 요 두 개가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많이 헷갈리네 벌써. 많이 헷갈려요? 잘못 눌렀어. 다른 영상. 아니 그게 이해가시겠어요? 이 타이머가 도는 동안 램프가 켜지겠죠? 이 타이머가 켜지고 나면 꺼져야 돼요. 이 타이머가 도는 동안 꺼지려면 이걸 비접점으로 해서 딱 눌러줘서 꺼진단 말이에요. 이게 꺼져요. 근데 그때 얘가 살아요. 얘가 살면서 또 1초를 세. 얘가 살면서 또 1초를 세갖고 1초가 지나면 반복하게 한다고. 그래서 1초 온, 1초 오프, 1초 온, 1초 오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리커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타이머 플리커를 만드는 거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초 내용 중에 나와요. 앞에 이제 지금은 간연도를 풀고 있는데 앞에 기초 내용 중에 이 타이머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나와요. 예, 이런 것들이 이게 있어요. 요거를 제일 중요한 게 그 기능장 시험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사실 이거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특강 교재를 나갈 건데 특강 교재 이게 따로 할 거예요. 이제 간연도 맛을 보시라고 간연도 먼저 한번 한 거예요. 자, 제가 이 책을 뭐 다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시간이.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타이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플리커의 기본입니다. 온, 오프. 이게 온이고 이게 오프. 이거 타이머 돌 때는 켜지는 게 없잖아요. 여기 밑에 뭐 켜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 타이머가 돌 때는 램프가 켜져요. 그래서 온, 오프 이게 반복되게. 언제까지? 이 타이머가 도는 동안. 이 타이머가 도는 시간은 8초. 8초 동안 온오프 해서 4번이 결국 켜질 거라는 거죠. 온오프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보시면 PLB 동작 시간이라고 했죠. PLB는 아까 여기 만들었잖아요. N-M. 자, 6초에서 2초 빼갖고 4초가 필요했잖아요. 얘는 4초예요. 4초짜리 타이머를 만들어서 이 타이머가 도는 동안 다시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놓을게요. 돌리면 잘 보여요. 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시뮬레이션 해놔야 숫자를 눌러놔야 숫자가 나와갖고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아까 PLA는 8초가 필요했고 PLB는 4초가 필요하니까 이 타이머가 도는 동안 또 똑같은 플리커 이거는 암기사항이잖아요. 사실 1초 타이머 하고서 여기 B접점 A접점 요 타이머의 B접점으로 반복 요게 플리커의 기본 형태예요.
자, 온오프 온오프. 얘도 똑같이 온오프 온오프 되죠? 지금 동작을 시작하면서 PLA랑 PLB가 똑같이 램프가 켜졌어요. 동시에. 각계전투로 따로따로 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설정되어 있는 값대로. 그래서 PLB는 2번 켜질 것이고, 이렇게 PLA는 4번 켜질 것이고, 이렇게 끝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PLA, PLB를 제가 M41, 41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 출력문에 다시 가보면, 아까 램프를 켤 때 M4로 다 켰어요, CD를. M41, M41로 PLA, PLB 켰죠. 근데 그때 PLA, PLB가 킬 때 CD가 꺼지라고 돼 있잖아요. 꺼지는 게 뭐예요? 인터럭이죠? 인터럭은 그래서 램프가 켜질 때 요거 그대로 카피에다가 요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걸 얘네가 켜질 때 얘가 꺼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요걸 즐겨 쓰는 게 이렇게 만들고 그냥 요걸 카피해서 여기다 놓으면 돼요. 어떤 게든. 이 과제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익스클루시브 5가 나왔잖아요. 여기 익스클루시브 5 나왔죠? 익스클루시브 5 어떻게 해요? 여기 A램프, B램프가 있잖아요. A램프, B램프를 여기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41, 42로. A, B바. A바 B. 맞죠? 익스클루시브 맞죠? 그래서 이거를 5화로 돼 있잖아요. 자, A바 B, A, B바를 5화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5화로 해놨어요. 5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위자드 5화. 그래서 램프를 하나 만들어. 일부러 여기 41, 42 썼는 43 안 쓰고 45 썼어요. 왜? 1, 2, 3, 4, 5처럼 1, 2, 3, 4, 5처럼 여기 만들려고. 습관처럼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43 써도 되고 55 써도 되고 100을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램프까지 요거 딱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보실 게 요거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더하기랑 빼기 중에 더하기가 길기 때문에 더하기 동작 시간이 다 끝나면 종료시키고 SSC 여기 SSC를 누르면 동작도 정지되고 여기 초기화 시키잖아요. 초기화. 여기는 설정값 초기화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SSC는 여기 설정값을 초기화 시키고요. SSC는 동작도 종료시켰어요. 동작 종료는 온딜레이 타임이기 때문에 자기유지만 끊어주면 돼요. 제가 자기유지를 자꾸 쓰는 내용은 한 번만 끊어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자기유지 쓰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대로 심을 해볼게요. 자, 제가 설정값을 요거 넣어놨단 말이에요. 요렇게만 넣어놨죠. 요렇게만 되면 되잖아요. 이거 이제 복잡해요. 요걸로만 심을 보기가 되게 복잡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네거티브를 하는 순간 이제 쉽게 계산해야 돼. 1, 2, 3, 4, 5라고 표현하고 1, 2 안 들어왔죠. 그 다음에 1, 2, 3, 4 1, 2, 3, 4 1, 4, 5, 3, 4 1, 4, 5, 3, 4 요렇게 램프가 들어오는 거를 기억을 했다가 이제 심으로 갔다가 보시면서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1, 2, 3, 4 1, 2, 3, 4 1, 4, 5, 3, 4 1, 4, 5, 3, 4 그렇게 동작하는 게 여기 보여야 돼요. 지금 3, 4가 켜져 있다가 PBC를 네거티브 하는 순간 1, 2, 3, 4 1, 2, 3, 4 1, 4, 5 3, 4 1, 4, 5 3, 4 이대로 동작 끝. 그리고 아까 재동작 된다고 했잖아요. 재동작. PBC를 다시 누르면 다시 동작해. 이렇게 돼야 돼요. 중간에 SSC 누르면 꺼지고 SSC를 눌렀더니 동작은 정지됐지만 PLC, PLD는 켜져 있어요. 왜? 이게 눌러져 있으니까 얘를 꺼야 꺼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번 동작이 됐잖아요. 근데 4랑 2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됐으니까 이제 4랑 2도 넣어보는 거예요. 내가 4를 4번 넣고 1번 넣고 2번 넣고 자 4랑 2랑 되고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설정값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보세요. 내가 내 의도대로 프로그램 다 짰는지 잘 보는 거니까 4, 2를 넣었더니 필요한 게 지금
여섯 개가 켜졌으니까 12초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120 밑에 40 이게 맞는지 이거 보시는 거 이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시고 동작을 하면서 또 1, 2, 3, 4, 1, 2, 3, 4, 1, 4, 5, 3, 4, 1, 4, 5, 3 계속 이러잖아요. 이제 네거티브 하고 1, 2, 3, 4, 1, 2, 3, 4 하고 이 과제 꺼볼게요. 이 과제 딱 눌러보세요. 전체가 꺼져야 되지. 이 과제 끝나니까 다 초기화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동작하시면 돼요. 막 동작하다가 SSA도 눌러보면 SSB로 오늘 해서 이 과제를 했는데 SSA가 눌러지면 초기화 되는 거예요. 다 동작 초기화 모두. 이거 아세요?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아닐 때 초기화하는 거예요. SSA B접점 SSB A접점일 때 이 과제가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면 초기화. 그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얘가 꺼지면 다시 이 과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얘가 켜져 있고 얘가 꺼지면 아까 1과제처럼 되겠죠. 1과제 이제 이렇게 되면 1과제처럼 이 두 가지가 다시 동시에 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눌러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통과되면 그때 제출하시는 거예요. 쓰기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쓰기 하고 노트북에서 이제 쓰기 하고 PLC에서 노트북을 분리하고 런을 해보고 실제 PLC에서 입력을 그 전선으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PLC에서 램프 켜지는 거를 다 보셔야 돼요. 이거 저는 노트북으로만 시뮬하고 제출했었어요. 옛날에 시험 볼 때. 그때 PLC에서 직접 쓰기 해가지고 PLC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렇게 하고 그 PLC를 제어판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네, 어디? 20 같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저 20 연산값이 20조 숫자를 줍니다. 저게 지금 더하기 빼기는 저는 곱하기 나누기도 20명입니까? 네. 똑같이 그냥 줍니다. 엄청 커요. 2에 16승이면 16비트라. 지금 그래서 시험에서는 아직은 2씩만 해주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요거 2씩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고도. 분홍색 좀 분홍색? 그 숫자예요. 네. 네, 그거 곱하기 나누기도 20씩. 요거 그러니까 이거 MUL이 곱하기인데 예. 디제로 곱하기 20 해도 여기는 그렇고 여기 곱하기 MUL 디제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지금 이거 애드죠. 예. MUL 디제로 20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다가 제가 디제로에다 다시 넣잖아요. 그 값을. 예. 근데 그때는 필요 없잖아요. 사실 디제로에다 넣으니까 20씩 할 게 없잖아요. 같은 자리에 다시 그대로 넣으니까 반복해서 그 지수 할 때 71의 1일차에 여기 보시면 71의 1일차 있어요. 1일차 151페이지에 이렇게 변수와 이 D메모리와 B메모리 20은 D메모리는 아니에요. 일단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그래서 변수끼리 곱해도 2밖에 안 올라요. 저희는 계속 2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EXPT 할 때만 그냥 10 올려버리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20이 들어가는 게 그냥 2. 네, 그냥 네. 뭐 다 똑같이 2씩만 했어요. 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모르겠다. 아침에 2시간 한 거 모르겠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전체 다 모르니까. 전체다? 제가 이번 주 어디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한 번이라도 봤거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지 않으시면 제가 아침에도 이제 특강 같은 데를 가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PLC는 이 처음 기초 단계에서 이 앞에 A 접점 이거 접점 만드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있는데 특강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모를 때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이해가 가야 돼요. 제가 누르고 더해지고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일은 다시 공부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근데 눌러서 만들고 그 눌러진 게 다시 더하고 이건 이해 가시잖아요. 그것만 아시고 가도 돼요, 사실. 집 앞에 산다는 애 걔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무것도 몰라. PLC 입력한 거 몰라. 내 말만 이해가 돼. 내가 눌러서 20씩 더하는 게 이런 명령이야. 그러면 이거는 알겠죠? 자, add d0 20 d0 하면은 20 누를 때마다 20 자기 자리에 다시 더해서 20, 40, 60 보여주잖아요. 숫자가 올라가는 게. 자, 이거 이해하시고 내가 자기유지를 만들어. 자기유지 아세요? 자, 자기유지는 아시잖아요. 자기유지 만든 거를 여기다 놔둬. 내가 동작이 시작되면 더 이상 눌러지지 말게 놔둬. 이해 가시잖아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괜찮아요. 네. 다 알면 좋겠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방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만약에 중요하게 얘기한 거 타이머에 자기 번호에 앞에다 놓으면 반복이고 플리커는 이렇게 만들고 이 타이머의 비접점은 타이머가 생기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움직인다는 거. 제가 말한 것만 다 이해하고 지나가야 돼요. 말은 했는데 그냥 막연히 어려워 못해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공부 안 되고 분명히 이 타이머가 도는 동안 램프가 켜진다. 강조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수학이에요. 오늘의 타이머가 도는 동안 켜진다. 이거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다 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0.1초의 그 물음표 있는 갭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싹 다 깨끗하게 사용하는 거라 접점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생각보다 이 관연도에 이 과제 문제를 연산이 많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면 자기유지랑 플리커의 조합이에요. 다 없죠? 플리커 아시잖아요. 이 플리커 있고 요 플리커 있고 A 램프 플리커, B 램프 플리커, A 램프가 도는 타이머 전체 동작 시간, B 램프가 도는 전체 동작 시간 타이머,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모양 그대로 이거밖에 없잖아요. 출력문은 다 이런 식으로 똑같고, 그죠?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셋을 안 쓰니까 리셋도 할 필요 없고 그거는 좀 깔끔한 딴 건 보면은 자, 셋을 하시려면은 자 카운터를 쓰시면요. 카운터를 쓰셔가지고 그 카운터로 초기화도 시키고 자기유지도 여기 자기유지를 해놨는데 카운터가 있어. 카운터 리셋하고 얘랑 같이 뭔가를 하려면 엮입니다. 이 카운터 비접점 있잖아요. 이 비접점으로 자기유지를 끊는다고 카운터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카운터 리셋을 어딘가 놓고 그 다음에 그 카운터 자기 리셋한 거랑 이 자기유지를 딱 끊는 거, 요 자기유지로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랑 끊으면 카운터 리셋의 위치 때문에 자기유지가 안 끊어져요. 그 스캔 타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카운터를 안 쓰는데 그때는 카운터 리셋 자리를 어디 적절하게 잘 배치하면 돼요. 근데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카운터를 안 썼단 말이에요. 카운팅을 했어. 카운팅을 했는데 카운터가 없어요. 근데 카운터를 썼어. 만약에 카운터를 쓰게 되면 이런 자기유지 같은 것들을 M5 이런 거를 셋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셋을 바꾸면 리셋을 일일이 다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셋을 한 건 리셋을 다 해야죠. 근데 셋을 바꾸면 이게 줄이 없어지고 M5가 앞에 이쪽에 오겠죠? 요게 없어져요. 여기서 이렇게만 해서 셋을 하면 이 M5가 셋을 하면은 이제 카운터를 쓰시면 M 메모리 같은 것도 자기유지를 안 하고 셋으로 다 바꾸셔가지고 나중에 카운터 리셋할 때 M 메모리도 리셋을 같이 다 리셋으로 하시면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카운터를 쓰시면 자기유지 안 쓰고 자기유지도 다 셋코일, 리셋코일로 쓰시면은 나중에 리셋할 때 한 번에 리셋 M 메모리는 M 메모리대로 리셋, 카운터대로 리셋 하시면 문제 없이 되는데 카운터를 쓰신 분과 자기유지 이런 선으로 쓰신 분하고 섞여서 카운터 값이 됐을 때 이 자기유지를 끊어줘야 된다.
그러면 꼬여요. 어딘가에서 꼬여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저는 카운터를 안 쓰는데, 카운터를 안 쓸 때는 이렇게 자기유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카운터를 쓰시면 이 자기유지도 셋으로 하세요. 그래서 같이 셋 리셋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보면 그래 20세트고 리셋하고 특히 문제가 없어요. 예. 그거는 개인의 기호예요, 기호. 이거 자기유지는 PLC 이거 시퀀스의 기본이에요. 그죠? 자기유지 시퀀스의 다 기본이잖아요. 자기유지가 기본이에요. PLC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명령어라고 해서 셋이라는 게 가능하게 해놨는데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는 거에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셋이 별로 없어요. 없네. 네. 책 뒤져봐도 셋 별로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별로 나오질 않아요. 카운터를 안 쓰니 카운터 쓰면 자기유지랑 꼬이는 게 생겨서 제가 안 써요.